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세 편으로 이제 나눠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왜 셀트리온만 성장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지부진한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이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셀트리온 그룹의 재무가 좀 독특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셀트리온의 재무는 이제 양호한 편인데 이 헬스케어의 재무를 보면 조금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셀트리온 그룹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헬스케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그 회사의 이제 부채 비율이 한 4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 기준으로 이 헬스케어의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93%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20%가 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부채 비율이 93%가 넘어가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이제 20% 정도밖에 안 된다면 도대체 이제 어떤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매입 채무가 이제 다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빚이라서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부채가 이제 총 여기 보시면 한 1조 7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매입 부채가 한 1조 2천억 원이나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헬스케어는 누구한테 이렇게나 많은 매입 채무를 이제 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예측할 수 있듯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띠는 이유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제품을 팔면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외부로 이 물건을 파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뭐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은 뭐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5,40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을 보면 무려 이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이 수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매출액보다도 이제 많은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간에는 이거 너무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 왜 일방적으로 헬스케어만 손해를 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금 다시 보시는 거는 그 셀트리온의 재무 분석표인데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은 이게 파란색이 이제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매년 둘 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셀트리온은 엄청 우량하고 이제 건강한 회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헬스케어는 어떨까요? 일단 이제 헬스케어의 매출액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여기 2018년에는 적자가 나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요. 아니 이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의 매출은 같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왜 셀트리온만 늘어나고 심지어 헬스케어는 이런 식으로 적자를 보냐는 것입니다. 아니 팔지도 못하는 거 셀트리온한테 억지로 사면서 재고만 쌓아두게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물건을 제값에 다 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헬스케어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이 헬스케어가 사온 물건들을 제값을 받아서 제값을 시장에 못 팔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헬스케어는 왜 시장의 가격 전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헬스케어의 지난 3분기 2021년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이 다 이제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트룩시마 가격 조정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트룩시마 가격은 왜 하락했을까입니다. 이 트룩시마의 점유율이 줄어들어서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판매를 해야 됐을까요?
일단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유럽은 뭐 거의 50%나 육박할 정도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견고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룩시마의 점유율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이제 더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럼 이제 트룩시마 가격은 왜 하락을 한 걸까요? 사실 이건 헬스케어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속해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간 특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대표적인 그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레미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이 하나의 제품으로만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레미케이드도 있지만 뭐 이제 휴미라라는 것도 있고 뭐 스텔라라, 뭐 엠브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약들은 다 각각의 제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각 단계별로도 또 쓰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 관련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들은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트룩시마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제 현재 그 트룩시마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신제품,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신제품들도 이제 계속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난 분기에 유독 심했던 거죠. 이제 다음으로 그 살펴볼 점은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 살펴볼 점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주주분들이 이제 꽤나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일단 이제 헬스케어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초록색인 단기 순이익이 이제 플러스인 시기에도 심지어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헬스케어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이제 지난 2020년에 이제 수치를 이제 하나 살펴보면 이때 벌어들인 이제 단기 순이익은 2,400억인데 이제 현금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무려 이제 마이너스 226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건 바로 그 헬스케어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을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 매출 채권이라는 걸로 이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으로는 들어오는 건 없지만 추후에 받을 거니까는 일단 장부에는 이제 이익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외상으로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현금으로 빨리빨리 바뀌는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외상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물건을 줬으면 나중에 이걸 팔아서 이제 돈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더 큰 문제는 여기 이제 헬스케어 창고로 들어오는 이 재고의 속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속도가 이제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셀트리온 실적과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을 단순 비교해서 보면 셀트리온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은 안 좋으니까는 언제까지 셀트리온을 위해서 이제 헬스케어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거 배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헬스케어는 왜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재고 처리를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왜 감가 처리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제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